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처음 제안했던 이른바 연립지방정부 논의가 야권 단일화의 새 국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 측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방금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그 금태섭 후보와의 TV 토론회 완전히 무산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오늘? 당초 세 차례 실무 협상을 거쳐서 예. 2월 15일 그리고 2월 25일 두 차례 토론을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3월 1일까지 단일 후보를 확정하기로 이렇게 협상을 했는데 예. 설 연휴 직전에 중앙선관위에서 단일화 협상 내용과 관련해서 예. 예전 노무현 민주당 후보와 국민통합 21 정몽중 후보 간의 유권 해석 사례를 보내주면서 예. 단일화와 관련해서 방송 토론은 1회에 하나고 그리고 취재 보도 중계에 있어서도 선거운동에 있어서 기획균등이나 선거운동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예. 그러한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단일화 협상과 관련해서 지금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예. 이런 수정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어제 실무협상을 다시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예. 금태섭 전 의원 측에서 실무협상장에 나오지 않아서 아마 오늘 1차 TV 토론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중앙선관위의 그 통보에 따라서 이제 TV 토론 한 번밖에 못 한다. 이것 때문에 그러신다는 말씀이죠? 네네. 그러면 그 어제 실무 협상하시려 했던 거는 그 방향 그러면 그 한 번밖에 못 하니까 그 네. 아까 말씀하신 25일에 하기로 한 그 예정된 그 TV 토론도 좀 시점을 다시 조율하자 이런 부분도 좀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시점을 조율하거나 예. 아니면은 그 25일에 진행되는 부분에 예. 두 차례 진행하면서 두 후보가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현 정부에 대한 평가 그리고 향후의 서울시정에 대한 운영 계획 이런 부분들을 한 차례의 토론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새로운 상황 때문에 네. 이런 이제 TV 토론 시점이라든지 의제 같은 것들을 다시 조율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좀 다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보니까 어제 그렇죠? 기왕에 세 차례 실무 협상을 통해서 진행된 바가 있기 때문에 실무 협상에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다면 예정된 부분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게 시민들에게 토론을 보여주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일단 한 번 토론을 하되 이제 제대로 하시겠다 이런 방향입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오늘도 그러면은 이거 관련해서 다시 협의 또 하실 생각이십니까? 계속적으로 실무 협상을 요구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인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계속 연락을 해서 실무 협상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선거에 돌입하면 정책이나 TV 토론에서 약점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평가자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평가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대선 TV 토론 과정에서 안철수 당시 후보자에 대한 드루킹 등의 대대적인 공세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그런 평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안철수 대표가 현 정부의 실정이나 잘못된 점과 관련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시민들에게 자신감 있게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께서 범야권 연립지방정부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공천위 서울시장 예비후보들도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이런 상황이 왜 됐을까요? 예.
당을 달리하는 후보들 간에 단일화를 통해서 선거에 임한다면 이 안철수 대표가 제안한 이 연립 연합 지방정부라는 부분은 반드시 고려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연립지방정부는 각 후보들 간에 또 각 당 간의 공통의 정책과 공통의 공약, 공통의 시정 운영 계획을 함께 점검하고 이것을 시민들께 보여줌으로써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민의힘 후보 측에서 단일화의 의지나 이런 취지에 공감한다라는 뜻으로 읽혀지지만 공동 운영한다라는 용어 자체는 잘못 선택된 그 용어다. 이 정책이나 공약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후보자 참여했던 후보자들 간의 그 시정에 관여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읽힐 수가 있기 때문에 용어 선택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용어는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연립 시정이나 아니면 연합 시정을 통해서 정책과 공약에 기반한 그런 그 공동의 시정에 대한 계획을 미리 밝히는 거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뭐 용어 정립은 필요하겠지만 그 큰 방향 자체는 그러면 뭐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겁니까? 네. 예. 그리고 그럼 이거는 이제 야권 단일화의 새 국면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새 국면이라고 평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에서 단일화가 후보 간의 단일화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양 당 간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단일화가 후보 간의 단일화만큼 중요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제 드디어 국민의힘에서 이 정책과 공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그런 새 국면이 열렸다고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꾸 김정인 국민의힘 위원장이 내놓는 발언들이 좀 신경이 좀 쓰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도 이길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그럼 이게 사실은 뭐 국민의힘 쪽 후보가 안철수 대표보다 뭐 우위라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발언? 예. 네, 그 국민의힘의 대표로서 국민의힘을 국민의힘의 후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예민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데 실제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보면 이 코로나19나 어려운 경제 사정 그리고 부동산 정책 의 실패 등으로 인해서 사실 고통과 시련이 아주 장기화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후보, 시민들이 생각하는 후보가 어느 때보다 뚜렷하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그 부합되는 후보로서 안철수 대표가 더욱 열심히 뛰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럼 안철수 대표께서 나중에요. 그 기호 2번과 기호 4번 중에 어떤 게 낫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이미 그 단일화 초기에 논란에 대해서 국민의당에서 입장을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국민의당의 후보로서 하지만 야권 전체 단일화된 후보로서 그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기술적으로는 기호 4번 후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호 2번이 아니고 기호 4번이 맞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께서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소용없다 이런 얘기하시면서 거리두기 재편을 지금 촉구하셨습니다. 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코로나 방역의 기준은 밀접, 밀폐, 밀집도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이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이 방역의 가장 큰 원칙인데요. 정부는 이런 밀접, 밀폐, 밀집을 강조하면서도 사실은 이와 별 무관한 그런 방역 수칙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밀접, 밀폐, 밀집에 철저하게 방역 수칙의 기준을 두고 그 시설에서 수용 가능한 면적당 수용 가능한 인원을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그리고 수용 가능한 인원 내에서도 시설 내에서 거리두기를
방역 수칙으로 제시를 하고 무엇보다 밀폐와 관련해서 환기 시스템을 정부에서 제시를 하고 환기 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요구하고 그리고 환기와 관련된 그런 행동 수칙들을 제안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구체적인 뭐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말씀하시는 건데 네. 이게 이런 말씀이 또 그 설 연휴 때 이제 뭐 전통시장을 다른 후보들은 막 일제히 방문하고 그랬는데 네. 저 안철수 대표께서는 의사 안철수를 표방하셨습니다. 이게 같은 맥락입니까? 같은 맥락으로 지금 이번 설 연휴에도 코로나19 때문에 가족 간에 모이지 못하는 그런 설 연휴를 보내시게 됐는데요. 그래서 가장 크게 지금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그리고 설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선별검사소에서 검사하고 있는 의료 인력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설 연휴 첫날 서울역에 마련된 선별검사소에 가서 의료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것도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그 차별화 때문에 그 안철수 대표께서 뭐 눈썹 진하게 예. 하시면서 이미지 변신 꽤 하셨는데 이거 좀 설명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왜 하시는 건지. 네. 시민들께 안철수와 관련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모습으로 시민들께 다가가야 되는지 늘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안철수 대표께서 뭐 토론에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연습 많이 하고 계십니까? 토론이요? 예. 사실은 토론은 연습하는 것보다 시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이 된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총선 이후에 시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시민들께서 안철수 대표의 그 발언과 메시지를 듣고 아주 속 시원하다라는 그런 반응들을 많이 보이시면서 소통과 공감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토론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그 여론조사 그 추세는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안철수 대표 우세하다라는 여론조사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약점으로 초반 지지세가 꺾인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평론가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시면은 이 초반 지지세가 더욱 강고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달되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이 여론조사 추세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